오늘은 이런 사람은 피하세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주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유의하셔야 되는 점은, 저는 특정 사주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고 여기에 풀어드리는 사주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단식으로 특징만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유 있는 마음으로 도움되는 내용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요렇게 생각이 드는 특정 연예인의 사건이 크게 있었죠. 사이코패스의 정의를 찾아보면 나무위키에 사이코패스가 느끼는 감정은 되게 피상적이고 깊이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기 이익을 위해 감정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데 능숙하다. 또한 신경학적 결함으로 인해 공포, 불안, 슬픔, 사랑과 같은 일부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부족하며 사회적 행동 조절과 도덕적 판단에 중요한 죄책감, 자기 반성, 수치심, 동정심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그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뇌의 도파민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항상 지루함을 느끼며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맨다. 평범한 일상은 밋밋하고 시시하게 느껴서 매우 자극적인 것들, 예를 들어 도박, 익스트림 스포츠 등을 선호하고 직업, 연애, 취미 등 어느 한 가지에 안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마찬가지로 마약 등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도 많다. 독특하게도 정서 중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의존 수준이 일반인보다 현저하게 낮다. 물론 니코틴, 알코올, 대마초 같이 약한 약물에 대한 의존이 낮다는 거지 모든 중독의 면역인 초능력자라는 소리는 아니다. 마약에는 당연히 중독된다. 오히려 마약이 나쁘다는 생각을 못하니 일반인보다 더 빨리 중독돼서 신세를 망치기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사이코패스는 일단 이렇게 정의해서 살펴본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보다 감정을 느끼는 게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출되는 것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상처 자체를 내가 역지사지로 느낄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이 사이코패스는 상당히 계산적이라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수단과 방법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고 본인이 연기를 할 수도 있겠죠. 사이코패스가 일반인보다 지능이 높다라고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죠. 당연히 사이코패스들보다 지능이 높은 일반인들도 많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감정의 공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느끼는 그런 살인에 대한 죄책감이나 어떤 후회, 동정, 연민, 공감, 이러한 감정들에 있어서 이 사이코패스들이 거의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되게 로봇 같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서 냉혈한 같다고 느껴져서 지능이 더 높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인식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세롱 양의 사건으로 인해서 언급되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는 연예인들이 몇 명씩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연인이었음에도 고인의 장례식장에도 참석하지 않는 모습과
고인 마케팅 등을 하는 모습에 이러한 특징이 의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소시오패스도 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나무 위키를 찾아보시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거의 비슷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언급을 해 놓았고요. 제가 이제 사주를 같이 결합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이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특징은 제가 바로 이전에 올렸던 영상과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두 번째 특징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 특징은 계산적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집중을 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특징인 이기적이다 라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이기적이라는 부분은 인성과 여러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인성은 직접적으로 나를 생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에서 일간인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나 자신이죠.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인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변에 나를 생해줘서 나는 좋지만 나는 생만 받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주는 능력 자체는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성을 조절해주는 식상이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은 비겁이 주변에 있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이기적인 특징은 사주의 인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커지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인성은 정인과 편인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내 감정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따라서 타인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이나, 여기서 타인의 상처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타인의 감정이나 아니면은 마음 상태, 심상 이런 것을 뜻하겠죠.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역지사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특징은 사주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열었을 때 비겁이 없으면 이런 특징이 두드러져요. 여러분, 비겁은요, 비견과 겁재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비견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나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겁재는 쉽게 말씀드리면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주 안에 비겁이 있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간이 있을 때 이런 공간이 있다고 볼게요. 사주 팔자예요. 사주 팔자라는 공간이 있을 때 여기 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만 있는 게 여러분 편하세요? 아니면 주변에 사람이 북적북적 있는 게 편하세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나만 혼자 있는 게 그래도 편하다, 아니면은 조금 더 생각해서 나만 혼자 있는 건 외로우니까 한 사람 정도 같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요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 막 북적북적하고 이런 거는 고속도로에 마치 자동차가 많아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를 상징하는 이제 아신, 본원, 이 부분 주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비견이나 이렇게 뭐 겁재가 이렇게 막 예를 들어 둘러싸여져 있어요. 여기도 겁재고 뭐 비견이고 뭐 비견이다 뭐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나는 되게 사실 솔직히 답답하겠죠. 주변에 사람으로 이렇게 꽉 차 있잖아요. 근데 요런 사주는 사실 되게 드물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나 자신은 상당히 답답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주의 비견과 겁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주변 환경에 타인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나랑 비슷하든 비슷하지 않든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역지사지도 할 수 있고 공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주에서 비겁은 예전에는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많이 여겨졌죠. 왜냐면은 이 비겁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내부 의미를 살펴보면은 경쟁수도 생길 수 있고 이득을 나눠야 된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나 혼자만 성공하면 됐었던 옛날 사회에는 비겁을 상당히 안 좋은 인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나 연예인이나 대중적인 직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인간관계가 없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혼자가 되면 될수록 도태가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겁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성공하는 CEO나 회사의 대표나 부자나 사장님들을 보세요. 본인이 일을 하시나요? 본인이 직접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시키죠. 이런 사람들은 다들 사주의 비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을 내가 부리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비겁이 사주에 많다라고 해서 가난하고 거지가 되는 사주가 아니고요. 비겁을 잘만 내가 활용한다면은 부자도 될 수 있고, 일단 비겁이 많다라는 것은 그릇이 크다, 이렇게도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 사주를 한번 열어보세요. 비겁이 많은 사주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임상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원래 제가 말씀드리던 주제로 돌아와서 사이코패스 사주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공감이 떨어지고 타인의 상처나 안중에도 없다라는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에 있어서는 비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이코패스 사주에는 비겁이 없다. 비겁이 없으면 없을수록 사람답지 못하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비겁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다운 사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의 세 번째 특징으로 계산적인 특징을 살펴볼게요. 계산적이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주에서 어떤 십성에 해당을 하냐면 바로 재성에 해당을 합니다. 재성은 여러분, 정제와 편제로 나뉘죠. 그런데 여러분, 정제는 내가 마땅히 어떤 특정 일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마땅히 투자를 해요. 시간 투자를 하고 그 시간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 쪽은 조금 거리가 멀고요. 편제가 조금 더 사이코패스 쪽에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편제가 바로 효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후회를 느끼지 않는 이러한 사이코패스의 성향적인 특성과 편제가 비슷하죠. 내가 결과만 잘 나온다면은 다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게 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나무위키에서 읽어드렸던 그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서 도파민 중독이 있었어요. 뇌 도파민 시스템이 오히려 결함이 되어 있어서 지루함을 많이 느끼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고 자극적인 것을 선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편제 관련되어서 상당히 관련이 있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사주는요, 일단 첫 번째, 이기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성이 많다. 두 번째,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겁이 없다. 비겁이 없어요. 사주에 비겁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계산적이기 때문에 편제가 많다.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사이코패스 사주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연예인이 신금일간이었기 때문에 신금을 기준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묘일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신묘일주가 비겁이 없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갑인이다. 그리고 여기에 무술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기축이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나를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싹 다
재성에 들어가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갑인이 아닌 을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싹 다 지금 재성인데 이제 편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편재. 그리고 노란색으로 지금 제가 형광펜 표시를 하는 부분들이 싹 다 인성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들이 다 인성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과 동시에 비겁이 없어서 공감 능력이 없고 재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산적인 대표적인 사이코패스이자 소시오패스 사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사람은 피하세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주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사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멤버십 가입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